그리고 대망의 용언이 남아있는데요. 왜 자꾸 용언을 뒤로 밀었냐라고 하면은, 용언은 우리 크게 나눴을 때, 형태로 나눴을 때 가변어에 속하죠. 형태가 계속 변하는 아이예요. 변하는 아이니까 되게 예외도 많을 것이고 불규칙한 것도 많을 것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약간은 길어요. 다른 품사들에 비해서. 그래서 자꾸 뒤로 밀어서 아마 용언 파트는 따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용언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도 있고, 선어머러미, 어머러미 이런 것도 처음 들어보셨다면은 조금은 낯선 파트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용언 파트는 따로 찍어서 남겨둘 계획입니다. 용언 제가 여기 칠판에 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내용도 많고, 이 칠판은 조그만한데 쓸 수가 없고, 그렇다고 제가 글씨를 엄청 예쁘게 쓰는 편이 아니에요. 예쁘게 쓰면 쓸 수는 있는데 이게 좀 불편합니다. 위치가 불편해서 일단 웬만한 거는 자막으로 예쁘게 띄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같이 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문법 책이나 있으면은, 그런 게 있으면은 거기다가 적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용언에는 우리 동사랑 형용사가 있죠. 동사는 움직일 통, 진짜 사물이 움직이고 그런 걸 나타내는 거고, 형용사는 형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것도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동사랑 형용사부터 들어갈게요. 차근차근. 보통 이 용언이 계속 활용되는 이유는 뒤에 서술어의 의미로 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술어가 만약 고정되어 있다면 너무 불편한 게 많겠죠? 우리 과거형으로도 나타내야 되고, 미래형으로도 나타내야 되고, 현재형으로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 먹다라는 동사로 예를 들어보면은, 먹다라는 동사는 그냥 먹는 행위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게 현재를 나타내는 거, 과거를 나타내는 거, 미래를 나타내는 거 다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어미, 끝을 바꿔서 계속 먹겠다, 먹었다, 먹는다 라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오히려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용언의 활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동사랑 형용사 구분하는 방법은 제일 유명한 게 명령형 어미, 청유형 어미, 그리고 현재 어미를 넣어서 말이 되면은 동사이고 말이 안 되면은 형용사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먹다는 동사이죠. 예쁘다는 형용사입니다. 어떠한 성질, 형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예쁘다라는 거는. 자, 해볼게요. 먹어라. 명령형이죠. 먹어라. 말 됩니다. 먹자. 말 됩니다. 청유형이죠. 먹는다. 현재 말 됩니다. 우리 예쁘다로 해볼게요. 예쁘자. 청유형이에요. 좀 이상하죠? 예뻐라.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예뻐라. 이런 말 없을 뿐더러 되게 뭐 이상하죠? 말이 안 돼요. 예쁜다. 말 됩니까? 안 됩니다. 뭐 하고 있는 동작은 안 돼요. 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먹고 있다. 말 됩니까? 됩니다. 예쁘고 있다. 말 됩니까? 안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명령형, 청유형, 현재로 우리는 형용사, 동사를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 성질로 구분할 수 있지만, 움직이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나 성질이냐 이걸로 구분할 수 있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명령형, 청유형, 현재형을 다 넣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되면은 동사, 말이 안 되면 형용사.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말이 되면은 동사인 거를 아셔야 됩니다. 명령형, 청유형, 현재만 외우면은 안 돼요. 그게 되면은 동사, 안 되면 형용사. 여기까지 다 알아두시고, 자, 우리 대망의 용언의 활용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용언은 자꾸 활용한다고 했어요. 그 활용하는 규칙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좋겠죠? 자, 활용하는 거 알기 전에 우리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끝없이 활용할 수 있어요. 맞나요? 끝없이 활용할 수 있는데 뭐가 안 변합니까? 뭐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네, 이 먹이라는 거. 이 먹이라는 게 변하지 않아요. 맞아요? 이 변하지 않는 부분 보고 우리는 어간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어간이라고 불러요. 이 변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어간이라고 부르고 이 변하는 부분은 뭐라고 부르냐면 어미라고 부릅니다. 꼬리 미자를 써서 어미라고 불러요. 자, 정리되셨나요? 어간과 어미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용언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용언은 활용하는 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야 말을 제대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절대 변하지 말자,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간이고, 자, 변하는 부분은 우리 어미라고 부르자 라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간은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많이 공부할 게 없겠죠? 네, 어미에 대해서 우리 한번 배워보는 겁니다. 자, 어미는 선어말어미랑 어말어미가 있습니다. 선어말어미랑 어말어미. 자, 얘기만 들어보면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어말어미는 일단 제일 끝에 오는 아이예요. 제일 끝에 오는 아이고, 이 선어말어미는 제일 끝에 오는 아이 앞에 얹혀지는 거겠죠. 자, 이런 단어가 있겠습니다. 자, 먹겠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먹겠다, 라면을 먹겠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간이라는 거 배웠어요. 먹이라는 거는 안 바뀌니까요. 자, 그러면은 겠다, 이거 두 개가 어미일 텐데 이 어미를 우리는 또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겠다. 자, 이게 어말이에요. 이게 어말어미입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뭐겠어요? 네, 선어말어미겠죠. 맞나요? 겟은 선어말어미, 다는 어말어미. 구분되세요? 네, 이거 구분이 되셨다면은 선어말어미의 또 종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몇 개 없습니다. 선어말어미는 이런 식으로 먹겠다, 먹는다, 먹었다 라고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가 있겠고요. 한 개는 높임 표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가 있습니다. 자, 오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자, 오다라는 동사가 기본형이죠. 그래서 오는 어간이고 다는 어미입니다. 근데 오, 시, 다. 가운데 시가 붙었네요. 이거는 그러면은 다는 어말어미고 시는 선어말어미겠네요. 이 선어말어미 시는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시입니다. 쉽죠? 그래서 선어말어미는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랑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가 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선어말어미가 하나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좀 더 어려워집니다. 두 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오시겠다. 말 되나요? 오, 어간, 시, 높임 표현의 선어말어미, 겟, 선어말어미, 다, 어말어미.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말은 되게 어려워 보였어요. 어간이 뭐고, 또 선어말어미는 뭐고, 어말어미는 뭐고, 너무 어려웠는데 우리 앞에 갖다 붙인 거예요. 시제를 나타내니까 시제 표현의 선어말어미, 높임 표현 선어말어미 이렇게 그냥 앞에다가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어말어미의 종류에도 있겠네요. 어말어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그래서 우리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종결은 말 그대로 문장이 끝날 때 나타나는 어말어미입니다. 자, 우리 먹겠다라고 아까 했는데 먹겠다, 다 끝났죠, 문장. 자, 종결형 어말어미입니다. 종결에도 우리 되게 많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다로 끝나는 거는 평범하게 끝났죠? 그래서 평서형이라고 합니다. 평서형. 그리고 먹겠니? 물어보는 거. 의문형. 먹어라 라고 하는 거. 명령형. 먹자. 자로 끝나는 거. 청유. 명령형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청유형. 그리고 먹는구나. 이거는 감탄형.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앞에다가 글자만 이어주면 돼요. 먹겠다에서 다는 평서형, 종결, 어말, 어미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어말, 어미인 건 맞아요. 다가. 근데 일단 종결, 문장이 끝났으니까 종결, 어미겠죠. 근데 종결 중에서도 우리 평범하게 끝나니까 평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연결, 어미는 말 그대로 종결이랑 다르게 말 뒤에 더 있는 겁니다. 뭔가 우리 지금 용언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용언이라고 하면은 문장이 끝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름이 가고
겨울이 온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온다는 끝났죠, 문장이. 근데 가고 안 끝났잖아요, 아직. 가고는 뭐가 활용된 거예요? 가다 라는 동사가 활용된 겁니다. 가다가 활용됐어요. 그러면 가는 맞습니다. 어간이에요. 그리고 이 다가 고라는 어미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이거는 종결형이에요, 연결형이에요? 당연히 연결어미겠죠. 뒤에 문장이 오니까 연결어미라고 부르면 됩니다. 연결어미에도 종류가 있겠죠. 자, 연결어미에는 대등하게 이어주는 것과 그리고 뭔가 하나에 종속되어 있는 종속적 연결어미와 그리고 마지막엔 보조적 연결어미가 있습니다. 대등이랑 종속부터 구분해 볼게요. 대등은 똑같아야 됐죠? 그래서 이거는 앞뒤 문장을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나는 키가 크고 너는 키가 작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키가 크고 이게 다 연결어미예요. 맞죠? 너는 키가 작다. 이 다는 종결어미예요. 자, 근데 이 연결어미 고가 어떤 대등인지 종속인지 보조적인지 구분을 해보는 겁니다. 이럴 때 뭘 하냐면은 순서를 바꿔봐요. 너는 키가 작고 나는 키가 크다. 자, 의미가 바뀌나요? 안 바뀌죠? 안 바뀌면 이거는 대등하게 똑같이 연결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등적 연결어미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단어가 있죠.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다. 바람이 어서가 일단 연결어미겠네요. 시원하다. 이거는 종결어미, 평소형 종결어미일 테고요. 우리 어서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순서 바꿔봐요. 시원해서 바람이 분다. 뜻이 완전 다르죠?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종속적 연결어미라고 하는 겁니다. 뭐뭐 해서 뭐뭐다. 이런 거는 순서를 바꾸면 애초에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종속적 연결어미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대등이랑 종속이랑 구분하는 방법은 순서를 바꿔봐라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조적 연결어미가 하나 더 남아있는데 이 보조적 연결어미는 무엇이냐?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할머니를 도와드렸다랑 사과를 깎아드렸다. 자,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할머니를 도왔다. 말 되나요? 됩니다. 사과를 깎았다. 이것도 말이 되기는 해요. 자, 근데 우리 의미를 생각해보자고요. 할머니를 도와드렸다. 자, 용언이 두 개 쓰였어요. 돕다랑 들이다랑. 깎다랑 들이다랑. 자, 이 들이다가 무엇인지 우리 찾아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본용언과 보조용언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요. 본용언. 자, 본용언은 무조건 앞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본용언이겠네요. 둘 다. 도와 깎아. 근데 의미가 달라지냐 안 달라지냐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할머니를 도왔다 하면 의미가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사과를 깎아드렸다 해서 사과를 깎았다 라고 하면 의미가 달라지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사과를 깎아서 드렸어요. 준 거잖아요. 근데 사과를 깎았다라고 하면은 아직 드리지는 않은 거죠. 아직 준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과가 내 손에 아직 있는 거죠. 의미가 완전 다르죠. 근데 할머니를 도왔다라고 하면 의미가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자, 이게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의미가 안 바뀌면은 이거는 보조용언이라고 해요. 위에 거는 보조용언, 밑에 거는 본용언인 겁니다. 자, 구분하기 어렵다면은 서를 넣는 거, 서. 연결해보는 거예요. 할머니를 도와서 드렸다. 말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러면 사과를 깎아서 드렸다. 똑같나요, 뜻?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서를 넣어서 말이 되면 본용언인 거예요. 얘는 사라지면 안 되는 본용언이라는 거죠. 보조용언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버스가 떠나 버렸다. 자, 버스가 떠나서 버린 겁니까? 아니에요. 버스가 떠나서 버렸다 해서 말이 안 됐으면은 본용언, 보조용언이었겠죠. 떠나다라는 본용언, 버리다라는 보조용언.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본용언, 보조용언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거를 설명한 이유는 무엇이냐? 갑자기 우리 연결어미 하고 있는데 왜 이걸 설명하냐? 자, 그래서 보조적 연결어미라는 거는 이 보조용언 있죠? 이런 단어가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가방을 놓다라고만 해도 되는데 두었다라고 이거 보조용언이겠죠? 보조용언이고 본용언이겠죠?
놓다라는 본용언, 두었다라는 보조용언이에요. 자, 놓다가 활용됐어요. 이건 당연히 어간일 거고, 이 아가 어미일 거 아니에요. 노아의 아가 어미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연결, 문장이 안 끝났죠? 일단 연결어미예요. 자, 대 등 종속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거 보조용언이에요. 자, 이 보조용언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이 보조용언을 연결시켜주는 이게 보조적 연결어미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보조적 연결어미는 보조용언하고 연결해주는 본용언에 사용되는 어미보고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결어미까지 이렇게 해봤고요. 자, 전성어미가 있어요. 전성어미도 좀 할 게 많은데 전성어미라는 거는 무슨 척 하기 위해서 붙는 겁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죠? 잘 예문으로 들어볼게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게 있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 다하는, 다하다 라는 용언이죠. 다하다 라는 용언이 활용된 거예요. 자, 활용돼서 문장 성분으로 보면은 뭐를 꾸며주고 있죠? 사람이라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이 다하는은 이 사람이라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관용어의 역할을 하는 거네요. 이 용언이 관용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하다의 는이라는, 맞나요? 다하다의 는이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관형사인척, 관형사형, 명사형, 무슨 형은 그렇게 변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변한 게 아니라 그거 인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형사형 전성어미라는 거는 관형사가 됐다는 게 아니라 관형사인 척 속여서 관형어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꾸미는 관용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품사로 따지면은 동사라는 거죠. 이 동사가 어떻게 관용사인 척 관용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냐고 보면은 관용사인 전성어미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하다, 다하라는 어근에 는 이라는 관용사인 전성어미가 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자, 이것도 되기를 봅시다. 되다라는 동사예요. 되다라는 동사에, 자, 되라는 어근에 기라는 어미가 붙었는데, 기라는 어미 살짝 이상하지 않나요? 네, 명사 같아요. 명사같이 되기를 만들어 버려서, 자, 조사가 붙었습니다. 뒤에. 맞아요? 용언에 조사가 붙나요? 용언에 조사 아닙니다. 원래는 아니고 체언의 특징에 조사가 붙는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 명사형으로 만들어버려서 명사인 척 해버려서 를이라는, 그죠? 를이라는 조사가 붙을 수 있도록 명사형 전성어미를 붙은 겁니다. 그래서 동사가 명사형 전성어미를 만나서 명사인 척, 목적어 자리에 갈 수 있고 주어 자리에 갈 수 있고 보어 자리에 있습니다.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가 있는데요. 부사형 전성어미는 정말 많이 쓰입니다. 빠르게 달렸다. 자, 달렸다를 수식하는 빠르게네요. 근데 빠르게의 본체는 빠르다라는 형용사입니다. 빠르다라는 형용사가 어떻게 동사를 꾸며요? 안 되죠. 형용사가 동사를 꾸밀 수 없어요. 문장 성분에서는. 근데 이 달리다를 꾸미는 거, 용언을 꾸미는 거, 부사만 할 수 있죠. 그러면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빠르게가. 근데 본형은 빠르다예요. 이 형용사가 부사인 척 할 수 있는 거는 부사형 전성어미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빠르라는 어간에 개라는 부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전성어미 이해되시나요? 무슨 형 전성어미는 뭐가 됐다는 게 아니라 뭐뭐인 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틀리는 게 이런 거 헷갈려 해요. 돼지 꿈을 꿈. 자, 돼지 꿈을 꿈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꿈이 두 번 나오네요. 이 둘 중 하나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명사인 척하고 있는 건데, 명사인 척을 하다 못해 명사의 꿈과 완전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러면 멘붕이라는 거죠. 춤이라는 것도 있고 그림이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 꿈이라는 걸 해봅시다. 자, 꿈. 앞에 나오는 돼지 꿈의 꿈은 서술성으로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꿈. 자, 이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꿈은 원래 뜻은 꾸다라는 거겠죠. 꾸다. 맞죠? 근데 명사는 그냥 명사 그 자체 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풀어질 수가 없어요. 서술성이 없단 말이에요. 명사의 꿈은 서술성이 없어요. 자, 돼지 꾸다를 꾸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첫 번째의 꿈은 명사인 거예요. 서술어로 풀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돼지 꿈이라는 거는 꿈이라는 명사고 을 꿈, 뒤에 꿈은 꾸다로 풀어집니다. 돼지 꿈을 꾸다라고 풀 수 있죠. 자, 풀어져요. 서술성이 있어요. 그런 애는 명사가 아니라 명사인 척하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용언이다 라고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거 문제, 단골 문제니까 전성어미랑 진짜 명사랑 구분하는 문제 많이 나와요. 꼭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서술성으로 판단한다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드디어 용언의 거의 마지막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요. 용언을 활용한다고 해서 용언이라고 했죠. 근데 이 활용하는 게 규칙적으로 활용될 때도 있고 불규칙적으로 활용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으로 나눈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규칙 활용에는 우리 말 그대로 어떤 어미가 붙었을 때 이 변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어간과 어미 둘 다 변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제대로 많이 하는 먹다가 있겠죠. 먹다, 먹고, 먹어라, 먹어서, 먹자. 자, 활용될 때 어간, 먹이 변하나요? 안 변했죠? 그리고 뒤에 자, 청유형어미 자가 붙으면은 그대로 먹자. 그대로 청유형어미 자가 그대로 붙죠? 어미도 안 변하죠? 어떠한 어미를 붙여도 어간과 어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규칙 활용이라고 하고요. 특이하게 규칙 활용에 으랑 리을이 탈락되는데도 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많은 것들이 리을이 탈락되고 으가 탈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로 하나만 들어보자면은 팔다 라는 용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쁘다 라는 용언이 있고요. 자, 여기에 는 이라는 어미를 붙여볼게요. 우리 팔는 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팔는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리을이 탈락된 파는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리을 규칙 활용이라고 해요. 리을이 탈락되는데 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자, 바쁘다를 볼게요. 우리 아라는 어미를 붙여봅시다. 그러면은 바쁘아라고 해야 돼요. 원래 어간과 어미가 안 변하면은. 근데 이거는 어미가 변하죠. 그래서 우리는 으가 탈락돼서 바빠라고 합니다. 이 으가 탈락됩니다. 이 으가 탈락돼서 우리는 바빠라고 합니다. 이것도 뭐라고 부르냐면은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규칙 활용에는 어간과 어미가 변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리을이 탈락하고 으가 탈락하는 것도 규칙 활용이라고 부른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배워봐야 되는데 제가 좀 내려가서 쓸게요. 쓰는 게 불편한데 좀 잘 써야 되다 보니까 어간이 바뀌는 경우 그리고 어미가 바뀌는 경우 그리고 어간, 어미가 둘 다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있다. 어떤 물건을 있는다 라고 할 때 그 it이라는 어간과 어라는 어미가 부를게요. it. 그래서 듣다라는 듣과 어를 붙여볼게요. 눕다의 눕과 어를 붙여볼게요. 누르다 할 때 누르에 어를 붙여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다 할 때 푸에다가 어라를 붙여볼게요. 자, 봅시다. 이상해요, 지금. 그죠? 이상합니다. 이거 보면은 우리 어라고 안 하고 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듣어라고 안 하고 우리 들어라고 합니다. 눕어라고 안 하고 누워라고 합니다. 누르어라고 안 하고 눌러라고 합니다. 푸어라고 안 하고 퍼라라고 합니다.
하죠. 자, 봅시다. 어간은, 이거 중요해요. 어간은 변하기 전에 이름을 땁니다. 변하기 전에 이름을 따면은 이어가 이어가 되는 거는 시옷 불규칙이라고 해요. 시옷 불규칙이라고 하고 듣어가 들어가 되는 거는 리을 불규칙이 아니라 디귿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변하기 전에니까. 그래서 얘는 디귿 불규칙. 눕어는 누어가 되는 게 비읍 불규칙이라고 하겠고요. 이게 없어지니까 누르어는 자, 이 르가 리을로 되죠. 르가 리을을 놓아주죠. 이렇게 나눠주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르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푸어라 얘는 우가 사라지잖아요. 우가 사라지고 어라만 남았죠. 어간이 변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우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아이고, 여러분 잘 따라왔나요? 제가 무릎을 꿇고 강의를 했는데 자, 잘 보세요. 어간은 변하기 전에가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어가 이어가 되는 거는 시옷이 남아있었을 때 시옷 불규칙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디귿 불규칙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비읍 불규칙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르 불규칙이라고 하는 거고, 쟤는 우 불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왜 외워둬야 되냐면은 어간이 변하는 경우 문제를 풀 때 보더니 이건 어간이 변하는 경우네? 그럼 얘는 무슨 불규칙이지? 라고 할 때 어간이 변하면은 바뀌기 전에가 이름을 댄다 라는 걸 알아두면은 이걸 굳이 예시를 다 외우지 않아도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예시, 제가 자주 쓰는 예시를 한번 들어본 거고요. 그래서 어간은 변하기 전에 애가 이름이다. 그리고 우리 어미가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미가 변한다는 거는 우리 보통 규칙 활용 생각해 보세요. 먹다에 총용어미 자가 붙으면은 규칙 활용은 이 총용어미 자가 그대로입니다. 맞죠? 먹자로 그대로 오는데 이게 뒤에 붙는 어미들이 바뀌는 경우인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또 무릎 꿇고 뭐뭐 하다에 어를 붙여볼게요. 하어, 푸르에 오다에 거라. 그래서 오 거라. 달다라는 게 있어. 달다. 그래서 뭐 줘라 이런 뜻인데 쟤는 잘 안 쓰는데 알아. 이거 봐볼게요. 우리 하어라고 안 하고 하여라고 하죠. 어미가 변했네요. 푸르다에 어를 붙여서 푸르어라고 안 하고 우리 푸르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거라라고 안 하고 우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너라라고 해요. 다라라라고 안 하고 우리 이거 잘 안 쓰지만 다오라고 해요. 이거는 변하기 전에가 이름이 되면 될까요? 안 돼요. 그럼 얘랑 겹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미는 변한 후가 이름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 불규칙, 얘는 러 불규칙, 얘는 너라 불규칙, 얘는 오 불규칙입니다. 자, 됐어요. 변하기 전이 이름, 변하기 후가 이름. 어간 어미가 바뀌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자, 하얗다라는 단어에 하얗다의 아서, 하야서인데 우리 하예서라고, 우리 어간어미 둘 다 변하는 거. 파랗다에서 아서로 붙으면은 파라서, 파라서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파레서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 어미도 바뀌었고 어간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히읗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히읗 불규칙이라고 하는데 몇 개 없어요. 파랗다, 하얗다, 빨갛다 이런 것들이 파래서, 하얘서, 빨개서 이런 것들이 어간어미 두 개 다 바뀌는 어간어미 불규칙, 히읗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외워주실 거라고, 알아두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어간과 어미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간이 변하는 경우는 바뀌기 전에가 이름, 어미가 변하는 경우는 바뀐 후에가 이름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언의 활용 자 알아봤는데요. 이것도 예시, 문법은 항상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3천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오는 이유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많은 예문들 그리고 많은 예외, 문법은 예외가 많죠. 그런 예외들을 알아볼 수 있어요. 네, 뭐 영상이 2편으로 올라갈지 3편으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금은 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길게 찍은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다음 영상에는 단어 형성법, 우리 통사적, 비통사적, 합성어 뭐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품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단어 형성법